네,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민간 기구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만든 조직이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한충목 상임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주년을 맞아서 올해는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 북측에 제안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던 거죠.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남측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카톨릭의 김희중 대주교님도 사실 같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런데 북측에도 해외 측에도 북측위원회, 해외 측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남북 해외의 그 공동위원회에서 20주년 행사를 크게 의미 있게 하자 이렇게 사실 약속도 하고 회의도 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정세가 반영되면서 뭐 당국과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공동행사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6.15 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평화통일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여기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전단이 그동안 10년 동안 750여 차례 2천만 장 정도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 이후에 4.27 판문점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선언의 2조 1항에 전단 살포 등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그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를 개통하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선언이라는 것이 사실 약속인데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어찌 보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그 선언의 실천을 위해서 최소한 민간 차원에서라도 적극 제기하고 당국이 나서서 이것을 중단함으로써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6.15 공동선언을 실천 이행하려면은 그 내용과 정신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이 6.15 정신의 핵심, 대표님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6.15 공동선언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순환 비행장에 도착하셨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비행장에 나와서 두 분이 포옹하는 그런 아마 장면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물론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두 정상이 만나서 6.15 공동선언이라는 선언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선언의 내용 중에서 1조에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2조는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자. 그런 좀 방향적인 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항에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하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다음에 1조, 2조의 방향적인 것은 길게 보면 그렇게 가리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과연 3조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를 과연 송환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바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때 소수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가장 강력하다는 부시 대통령 체계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해 2달 반 정도 지나서 9월 2일 날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실제 송환했어요. 그러면서 6.15라는 약속은 지켜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 이후에 금강산 개성이
확장되고 개통됐습니다. 민간 통일 운동이 확장됐지요. 예. 그러면서 민간 통일 운동을 확장하면서 그 당시 임동원 장관께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만경대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예. 그 방명록 사건 때문에 그만두셨어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6.15 공동선언하면 약속이다, 실천이다, 신뢰다. 예. 이것이 그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올해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이자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바람이 불었던 한반도에 다시 조금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좀 남북 정부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찌 보면 1700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을 하실 때 특히나 백두산에서 두 손을 번쩍 드셨을 때 네. 아마 우리 5천만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환호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금 첫 마음, 처음처럼 예. 그때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동맹, 한미 워킹그룹 참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힘을 넣어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인기에 의해서 사실 국회가 개혁 국회가 되었는데 개혁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4.27 선언과 9.19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 제도적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 선언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 아닙니까? 한미 워킹그룹의 실무적 재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을 믿으시고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실천을 위한 기반을 더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요. 자, 그리고 국민들과 평화의 비전을 공유하는 일도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통일 의식 그리고 평화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는데요. 이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이런 그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이 이제 특히나 젊은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평화, 번영, 통일 판문점 선언이거든요. 네. 통일이라는 것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번영할 때는 경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라는 게 경제 이론을 알아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껴 써라,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하라, 친구를 사귀어라. 그런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교육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평화 통일 교육도 남북 정상이 선언하는 것을 실천하고 신뢰를 쌓고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상식적이고 공유하고 연대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교육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실천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같이 벌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좀 어려울수록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의 그런 감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한충목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